여러분 반갑습니다. 정국박사입니다. 다들 오늘 시장 대응 잘 하셨습니까? 장 끝나고 좀 이빨이 안 좋아서 병원에 좀 다녀왔다가 뭐 밥 먹고 뭐 하다 보니까 좀 피곤해서 잠시 눈을 붙였더니 벌써 시간이 12시가 되어 버렸네요. 또 굉장히 또 늦은 시간에 영상이 올라갈 것 같은데 사실 영상을 찍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다가 그래도 뭐 습관처럼 또 영상을 또 찍게 되었습니다. 자, 최근 시장 아주 좋은 흐름을 한 일주일 정도 연속해서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뭐 엔비디아 실적 발표 전에 국내 증시가 한번 쭉 밀렸다가 그때부터 바닥을 찍고 거의 뭐 5일 연속 지금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굉장히 강하게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사실 뭐 IT 반도체는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하고 있고 또 사실 2차 전지 또한 거의 내려가는 거랑 마찬가지인 상황이라고 저는 좀 보여지는데요. 그 외적인 종목에서 이제 뭐 연속성을 좀 갖고 있다라고 보이는 게 뭐 의료 AI 쪽 뭐 꾸준히 상승하고 있고 그 밖에 뭐 일부 로봇주 좀 올라가지만 또 이 또한 연속성이 없는 흐름인지라 최근에 시장이 뭐 지수는 올라갔지만은 뭐 매일매일 종목군들이 바뀌어서 가는 흐름이 좀 연속이 되고 있어서 그에 좀 맞춰서 시장 대응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약간은 좀 까다로운 시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도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고민도 하게 되었고요. 시장이 좀 연속성이 좀 부족한 흐름 속에서 계속 종목 장세로 매일같이 좀 순환을 시켜버리는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은 뭐 투자의 관점에서 뭐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어제 올랐다가 오늘은 떨어져 버리는 이런 섹터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참 투자하시는데 고민도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구간에서는 우리가 최대한 생각을 해야 될 거는 시장에 연속성이 있을 수 있는 재료를 내포하고 있는 것인지 또한 지금의 시장의 트렌드에 부합하는 것인지 또한 그 트렌드가 언제까지 연속이 될 것인지 꼼꼼하게 자기 종목군들을 뭐 체크해 보시면서 시장을 대응하시는 전략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뭐 저도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우리 회원님 중에 한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종목의 매수의 근거 이유를 명확하게 모른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그 종목을 매도해야 된다 라는 말씀을 좀 하시던데 저는 그 말을 듣고 굉장히 참 좋은 말을 하는구나 라는 생각 많이 들었습니다. 같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잘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뭐 저도 방송하고 있는 입장에서도 많이 배우는데 굉장히 좋은 분들이 많이 계시네요. 자, 뭐 들어가기 앞서서 8월 말까지 해가지고 뭐 이제 가입할 때 추가 기간 증정은 그때까지만 하고 뭐 9월 넘어서는 이제 한 9월 말에나 다시 이벤트는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괜찮아요. 뭐 다른 뭐 할 말이 없네요. 그리고 뭐 강의에 대한 이야기를 뭐 질문을 주시는데 사실 라이브 방송 그 자체가 저는 강의라고 생각을 하고 가이드라인을 할 수 있는 자료가 백업 자료가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그걸 보시고 따로 공부를 하시고 그냥 맞춰 오시면 되는 부분이라 어렵지는 않으실 거라고 보여지네요. 자, 8월의 마지막 거래일 지금부터는 조금은 조심하면서 연속성이 있을 재료에 최대한 대응하며 9월 증시를 대비하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에코프로의 이벤트가 있는데 사실 이게 이제 상방으로 터질지 하방으로 터질지 제가 뭐 알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뭐 당연히 이제 오늘도 뭐 1,800억 가까이 수급이 좀 들어왔는데 내일도 이거 못지않게 돈이 들어오리라고 저는 좀 보여집니다. 오전에 좀 밀리더라도 다시 수급적으로 좀 들어오면서 좀 끄집어 올리는 모습이 좀 보여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또 장 막판에는 막대한 변동성이 에코프로에서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점을 생각을 하시면서 좀 대응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럼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미 증시가 또 굉장히 또 강했죠. 또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2.5% 가까이 어제 상승을 해주면서 대부분의 국내 증시 또 오늘 갭 상승 출발을 하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뭐 아침에 1% 정도 갭 상승 가까이 하고 나서 1% 가까이 하고 나서 그러한 흐름을 좀 뭐라고 해야 될까 물량 소화를 좀 거치면서 위아래 좀 등락이 좀 있었었는데요. 사실 코스닥 150 업종은 그렇게 썩 센 거는 아니었다
라고 좀 보여집니다. 과거에 이제 강했던 뭐 반도체라든지 2차전 쪽에서 그렇게 뭐 큰 흐름은 없었기 때문에 거의 오늘도 개별 종목 장세가 짙었던 흐름이고요. 선물은 오히려 장 후반에 좀 밀리는 모습인지라 이런 부분은 그닥 좋은 모습은 아니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드네요. 최근 증시가 여러 이벤트를 아주 잘 이겨내고 약 2주간 변동성은 있었지만 지수적으로 쭉 상승을 해주면서 어느덧 저항권까지 올라와 있는 모습입니다. 전일 미 증시의 경우 신규 구인, 고용, 채권 등 모든 게 많이 떨어졌죠. 경기는 하강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시장에서는 흔히 소프트 랜딩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를 연내 금리 인상은 없다로 못 박아놓고 지금 올라가는 모습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대장주 엔비디아, 애플 등이 꺾이는 모습이 나오는지만 체크를 하면서 봐야 되겠다 싶습니다. 바닥권에서 어느덧 지수가 상당 구간 올라와 있는데 사실 그 과정 속에서 올라가는 종목들만 올라왔기 때문에 종목 선정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증시 환경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당연히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이 순환하면서 올라오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기도 하지만 그 연속성과 매수의 근거를 명확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당일 이슈에 의한 쫓아가기 바쁜 상황이 매일 반복되는 증시 상황이라 매매를 잘하면 좋겠지만 모두 매매가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접근 가능하고 확률 높은 매매 및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연속성이 있고 매수 근거가 명확한 종목에 최대한 집중하는 전략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일 엔비디아의 상승 그리고 테슬라의 슈퍼컴퓨터 이슈에 FSD, 자율주행 그리고 금일 현대차의 10월 80km까지의 완전 주행 상용화 이슈까지 더해지면서 자율주행 쪽 테마가 강하게 일어났습니다. 사실 이번 주 주간 전략을 저희는 차량용 반도체를 눌린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순식간에 자율주행 쪽이 날아가 버리니 매매는 했어도 어안이 벙벙할 정도로 빠르게 쳐 올리는 모습에 당황스럽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최근 시장이 급등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이 강한 시장인 듯 하며 테마가 아주 활발하기도 하고요. 자율주행 섹터는 올해 10월 그리고 내년 정도부터 이슈가 굉장히 많아 보입니다. 그리고 차량용 반도체 시장 엄청 커져가고 있기 때문에 잘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아직까지 명확하게 뭐가 대장이다 라고 할 수는 없는 단계라 조금 애매하기도 한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도 결국 마지막에 웃는 것은 실적 동반해서 올라가는 친구들이 길게 더 높게 아주 잘 간다라는 것은 명심하시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드네요. 반도체 섹터 모처럼 반등이 나옵니다. SK하이닉스, HBM 그리고 삼성전자의 9월 파운드리 결과에 따른 하부 밸류 종목군들의 움직임이 좀 있을 법한데 이 부분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종목이 반도체는 너무나 많다 보니까 일일이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찾아보시고요. 의료 AI 쪽 섹터도 끝나지 않은 모습이라 눌리면 받아보겠다라는 생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제약바이오 섹터도 과거의 제약보단 신약 AI 섹터에 신규 상장한 친구들이 시세가 놀라울 정도로 강한데요. 바로스 아이바이오 대량의 보호 예수가 해제에도 불구하고 올라갔는데 직전 고점 돌파 여부를 내일은 한번 확인을 해볼 생각이고 중국 소비주 흐름 나쁘지 않습니다. 이쪽도 빠지면 불사조처럼 움직일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이제 이쪽 같은 경우는 회복인데 이제 본격적인 회복이 되는 구간에 7월 이제 100만 명이 넘었죠. 입국자가 100만 명이 넘었다라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부분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8월은 더 많겠죠. 단체 관광이 풀렸기 때문에. 그리고 9월도 괜찮겠죠. 이런 부분이 매월 나오는 거라 이러한 기대감들이 지속해서 작용을 해줄 것이다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기존의 대장주들 있잖아요. 글로벌 텍스프리와 롯데 관광개발 오늘도 괜찮은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요. 최근에 또 많이 또 내려왔네요. 호텔신라라든지 파라다이스라든지 이쪽까지도 이제는 다시 봐봐도 될 수 있는 구간까지 좀 내려오지 않았나 생각이 드네요. 자, AI 섹터 마음 AI 거래대금 엄청 터뜨렸기에 그냥 죽지는 않을 법하니 내일 잘 지켜보려고 생각하고 시간이 늦어서 뭐 웬만한 종목군들을 다 보기에는 좀 그런 것 같아서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시장은 뭐 이 정도 하고 뭐 시간 외에서 이제 그 흑연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움직였는데요. 시가 갭 뜨면 다 죽을 종목군들이라 이런 종목군들은 시가에 볼 필요는 없어 보이네요. 자,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오늘 시가 갭 들고 나서 이쪽 코스피 우량주들이 시가 고가 맞고 떨어져 버렸죠.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코스피가 좀 녹았었고요. 저도 지난번에 네이버 들어갔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네이버는
뭐 이렇게 해서 뭐 잘 수익으로 다행스럽게 잘 나왔습니다. 뭐 1.3% 정도 수익으로 일단 뭐 실현을 하고 일단 좀 나왔었고요. 뭐 이런 자리에서 추가로 좀 더 샀으면 좋았는데 이제 이 자리 들어갔을 때 여기서 들어갔으니까 들어가면서 반등하면 잘라버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추가 매수는 없이 일단 대응을 했고요. 네이버도 이런 구간에서 바닥을 좀 잡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이버는 강했는데 여타 네이버 밸류체인에 있는 AI 쪽 섹터는 그닥 좋은 모습은 아니었는데요.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 뭐 이슈를 좀 붙여놓고 현대차 뭐 등의 이슈를 붙여놓고 오늘 올라왔던 마음 AI가 사실 시가부터 굉장히 좀 강하게 올라갔습니다. 사실 시가에 저도 이게 좀 아쉬운 게 이 시가에 터진 이 430억 3분봉에서 시가총액 고작 2천억짜리가 이 정도 거래대금 터졌다라는 거는 엄청난 거래대금이 터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확인하고 사실은 좀 매매를 이어갔었어야 되는데 이러지 못한 게 조금 아쉬웠던 종목이고요. 한두 차례 매매는 좀 했었어요. 이 윗구간에서 돌파로 들어가서 뭐 짧은 구간에서 한 2.5% 정도 먹고 여기에서 종가에 좀 밀렸을 때 여기 밑으로 좀 잡았다가 뭐 올라가서 이거 해봤자 뭐 1.2% 정도 뭐 약수익이라 뭐 그렇게 큰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좀 내일은 이렇게 강하게 돈이 들어온 자리가 있죠. 거래대금이 분봉에 최대한 많이 터져 있는 이 구간까지 예를 들어 좀 내려온다면 균적 반등은 분명히 해줄 놈이다 라고 보여지네요. 일단 오늘 거래대금이 거의 6,700억, 7천억에 가까운 거래대금이 터졌는데요. 상장하고 나서 가장 많은 거래가 터졌습니다. 보통 네, 이 정도 거래량 터지면은 이제 손이 몇 번이나 바뀌었겠습니까? 그 과정에서 이제 충분히 이런 지지와 저항을 이용해서 매매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 일단은 생각이 들어요. 생각보다 많이 밀더라도 뭐 오늘 들어온 돈이 있어서 뭐 1.9원 반등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인지하고 좀 대응을 한번 해볼 생각이고요. 자, 그 밖에 이제 뭐 솔트룩스라든지 뭐 여러 뭐 AI 관련된 종목군들이 있는데 단기적으로 좀 올라와 있는 구간이라 좀 밀리면 봐야 될 것 같고 엠노 같은 경우에는 삼성 SDS에 이제 이슈가 있죠. 9월 12일 날. 그래서 9월 달에 지켜볼 만한 종목군들이 엠노와 솔트룩스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 외 하부적인 종목군들은 사실 볼 필요는 저는 별로 없다 정도 생각이 드네요. 뭐 물론 보유하시고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은 이제 제 관점에서는 그런다라고 그냥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자율주행 섹터 이슈가 좀 많았는데요, 제법. 아침에 저도 자율주행 이슈를 좀 놓쳤어요. 그리고 갭도 그렇게 많이 뜨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뭐 시초가 뭐 예상치를 검색했을 때는 전혀 뭐 이런 종목군들이 많이 움직이지 않은 모습 속에 퓨런티어 정도가 좀 올랐었는데, 와, 전 눈 깜짝할 사이에 올라가는 거 보고 참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뭐 상한가 들어갈 때는 16억 들어왔었고요.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도 상 올라갔을 때는 80억 정도뿐이 안 터졌는데 뒤늦게 이제 모바일 어플라이언스가 가장 먼저 좀 올라가서 이걸 좀 매매를 했었는데요. VI다가 팔았죠. VI 들어간 한옥과 전에다가 팔았는데 이 VI 끝나고 바로 이렇게 상으로 내렸고 들어가 버려가지고 좀 아쉬움이 많았네요. 너무 빠르길래 VI 한옥과 전에 이제 전량 매도를 좀 걸어서 뭐 나쁜 수익은 아닌데 이거는 좀 아쉬웠던 매매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빠르게 가서 풀어버리지도 않고 좀 올라왔었고요. 그 외에 사실 자율주행 관련해서 라니스와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는 특별하게 실적도 잘 나오지 않은 그런 종목 속에 상징적으로 이제 과거에 한 번씩 상한가 툭툭 보내는 그런 형식의 종목군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뭔가를 기대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사실상 자율주행 쪽으로 제일 잘하고 있는 거는 제가 볼 때는 모트렉스가 좀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나중에 진짜 실적으로 갈 만한 게 모트렉스, 그 다음에 DY는 회원님들한테도 언급을 했었는데 현대차와 직접적으로 연결됐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종목분들이 움직이는 게 맞지 않았을까라는 말씀 올렸던 종목이고, 슈어소프트테크도 마찬가지예요. 현대차가 2대 주주로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단순하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이런 종목분들이 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덜 올라갔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일단 이제 한 달이라는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좀 밀렸다가 다시 올라갈 수도 있는 부분이라 그런 점 인지를 하고 봐야 될 것 같네요.
뭐 아침에 이제 보통 저도 이렇게 방송을 준비하면서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죠. 뭐 오늘 뭐 이제 왔을 때 봐봐야 될 종목군들 하면 이런 거 자율주행 이슈 같은 거 정리해서 하는 내용들 매일같이 이제 장 시작 전에 브리핑하는 내용들이 그겁니다. 아침에 이제 체크는 자율주행이 끝난 상태였는데 좀 바로 좀 못 먹은 게 좀 아쉬움이 좀 있었던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잘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로봇 관련해서 좀 밀렸다가 T로보틱스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이 순환을 좀 돌고 있죠. 여전히 로봇은 계속 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10월 달에 분명히 9월 달에 분명히 올라갈 이슈가 다방면으로 많기 때문에 빠지면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급하게 하는 것보다 이런 종목군들은 분할로 서서히 매수해 들어간다라는 생각으로 종목군들을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중국 소비주 좀 보면요. 중국 소비주 보면 제가 이제 유일하게 글로벌 텍스프리를 어제 매매를 했다라고 말씀드렸죠. 5,500원에 사신 분들도 있고 뭐 좀 그런데요. 이제 저는 이제 5,800원 이하권에서 들어가서 오늘 분할로 매도를 좀 해놓고 일부는 지금 들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한 30% 정도 남겨놓고 6,500원의 목표가를 선정해 놨는데 거기까지 일단 올라가서 6,500원에 일단은 70%까지 매도를 하고 나머지는 좀 지켜볼 생각이고요. 지금 이제 보면은 롯데 관광하고 글로벌 텍스프리만 이렇게 잘 가고 있죠. 이쪽은 이제 전통적인 종목군들이 되는 거고 뭐 코리아나라든지 뭐 한국 화장 품이라든지 테마주 계열로 지금 움직이는데 사실은 테마주는 테마주일 뿐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보고 있습니다. 얘가 얼마나 뭐 개선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좀 보는 거고요. 자, 롯데 관광호텔이 지금 관광 개발이 시가총액이 1조 2,700억. 여기에 이제 사채를 포함을 시켜야 되니까 2천억 사채를 하면은 1조 4,700억이 시가총액이라고 좀 봐야 되는데 파라다이스가 시총이 1조 5천억까지 좀 내려왔네요. 이번에 강하게 올랐다가 이제 상승했던 중심부까지 좀 내려온 상태에서 이제 점점 21선이 좀 올라갈 텐데 이러한 21선하고 만나는 구간에 재차 올라갈 가능성이 저는 좀 있어 보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종목군들 이제 막 올라갈 때 추격하기보다는 떨어졌을 때 분할로 매수해서 보는 전략으로 가야지 막 올라갈 때 추격 매수한다 해가지고 수익 나고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오늘 엔비디아발 이슈로 이제 C랩이라는 종목이 좀 올라왔는데 오늘 상따를 좀 했어요. 비싸게 이제 뭐 좀 올려치면서 이렇게 봐야 될까? 이런 구간에서 좀 사서 여기서 다시 사가지고 올라왔는데 이 구간에서 이제 매도 감시 주문을 좀 걸어놨더니 매도 감시 주문을 좀 걸어놨더니 상한가에서 팔려버렸네요. 장중에 이제 상장량이 좀 줄어들면서 사실 이제 이것도 상한가 매매를 하면서 약간은 좀 불안한 느낌이 좀 있어가지고 뭐 좀 오버나이트 하기가 좀 그래서 끌고 가지는 않았던 종목이었던 것 같습니다. 조금 내일 그렇게 저는 안 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뷰노가 네 굉장히 좀 강해요. 뷰노가 9월 4일 맥커리 인프라 맥커리 증권의 IR을 그러니까 IR을 앞두고 오늘 추가적으로 좀 올라왔는데 상업펀드 쪽에서 그리고 투신에서 좀 매수세가 이어지면서 강세를 이어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내일 뭐 바로 급등해 버리면은 어쩔 수가 없는데요. 뭐 왜냐면 시가부터 이제 떠서 출발을 해서 바로 급등할 수도 있고 시가부터 해서 좀 밀릴 수도 있는데 밀리면은 기준선 잡아서 매매를 대응하면 될 것 같습니다. 파로스 아이바이오도 이 악성 매물대가 있는 이 음봉과 이 장대 음봉을 일단은 몸통으로 뚫고 올라왔는데요. 내일장 이제 좀 밀리게 된다면은 뭐 엔벨로프 구간이라든지 이런 지하 저항을 활용해서 눌림에서 한번 저는 봐보지 않을까 일단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좀 보고 있습니다. 요즘 시장이 좀 굉장히 빠릅니다. 순환이 이제 정말로 너무 빠르다라는 느낌 많이 드는데요, 여러분들. 철저하게 계획된 매매로 시장을 대응을 하시는 게 중요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물론 단기 매매 많이 하고 잘하는 흐름을 많이 보이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지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유도 좀 무빙 관련해서 들고 있다가
전량 매도 오늘 해버렸고요. 전량 매도를 해버렸고, 오늘 매매했던 것 중에 이제 한국 이거 스펙이 있는데, 항상 이 시초가를 돌파할 때 이 흐름을 잘 타야 되는데, 매매는 잘 했는데 매도가 너무 아쉬워가지고요. 수익은 수익인데 매도가 좀 너무 아쉬웠던 게 좀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잠깐 흔들림이 좀 있어가지고 그냥 팔아버렸더니 이 부분이 좀 아쉬웠던 것 같고, 그 밖에 이제 뭐 웰바이오텍 하나, 갑자기 잠바브웨이 뭐 이슈가 나와서 돌파 매매 좀 한 거가 전부였던 것 같네요. 그 오늘 같은 시장 보면 여러분들 굉장히 테마가 빠르게 움직일 때 저도 장중에 회원님들한테 똑같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계획된 매매를 하고 좀 절제된 흐름에서 차라리 수익을 지키는 매매로 가는 게 좀 유리하지 않겠냐라는 말을 좀 드렸습니다. 지금의 시장 중소형주들이 이런저런 이슈를 붙여가지고 뭐 폭발적으로 올라가고 막 하는데요. 많은 종목을 매매한다, 여러 종목을 매매한다라고 해서 수익이 나는 게 아니라 확실한 종목에서 그냥 잘 하는 게 수익이 더 잘 낸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것저것 하다 보면은 매매의 빈도가 많아지면 당연히 손실의 빈도도 많아질 수밖에 없고, 그 가운데 손절을 못하게 되면 손실을 키울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런 점을 여러분들도 신경을 쓰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좀 이빨을 지금 뭐 오늘부터 이제 치료를 좀 하다 보니까 이 발음도 셀 것 같고 말도 약간 어눌한 것 같습니다. 네, 이 점은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고요. 시간이 늦은 관계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늦은 시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여기까지 장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